자,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물리는 방학 동안에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 모두 진도 나가는 거고요. 물화생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은 녹화된 파일이 학원 카페에 올라갈 예정이야. 학원 카페를 보고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해서 알겠지만 1학기 때 배우는 건 역학, 물리에서도 역학이라는 파트이고 2학기 때 배우는 건 전기 파트, 송전과정 파트입니다. 보통 송전과정 파트를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역학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서 알지, 유주?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페이지 있지? 이거는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목차 파트라고 보면 돼.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파트고, 선생님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힘, 가속도, 물체 운동까지 깊이 있게 통합과학 이상의 수준으로 가르칠 계획입니다. 처음에 역학적 시스템이 뭐고 역학이 뭐고, 역학이라는 게 뭐야? 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거든. 힘에 관한 학문에서 힘을 받은 물체가 어떤 속도 변화를 갖게 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다음 힘 중에서도 중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이거야. 중력이라는 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자연현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까지 살피면 이 단원은 마무리하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세히 들어가면 좀 어려워. 자세히 들어가 보자고.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시작한다. 뉴턴 운동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모두 다 힘에 관한 법칙들이야. 그래서 힘이 뭔지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힘은 영어로 force라 그래. 뭐라 한다고? force. 그래서 맨 앞자 따서 F라고 시작해. F. 단위는 뭘 써? 뉴턴을 써. 뉴턴은 단위이다. 기호 N으로 쓰는 이 N은 어떻게 읽는다? 뉴턴으로 읽는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속도가 변하게 돼 있어. 속도가 변한다는 게 빠르기도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도 속도 변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역시 속도 변화라고 얘기해. 속도라고 하면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말하는 말이라서, 속도가 변한다는 건 빠르기가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둘 다 바뀌거나, 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뀐다고? 속도가 바뀐다고. 이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도 해. 뭐라 한다? 가속도가 있다, 속도 변화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은 뭘 만들 수 있다? 가속도를 만들 수 있다. 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뀌더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힘이 세면 셀수록 뭐가 많이 변하겠어?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 가속도가 크다. 힘이 작으면 가속도가 작다. 힘에 반하는 대로 속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잖아? 그럼 이 힘은 뭘 만들어? 오른쪽 속도 변화, 가속도를 만들어. 이해했죠?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를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속도 변화가 만들어져. 왼쪽으로 가속도가 만들어져. 왼쪽으로 속도 변화가 만들어지면 느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속도 변화를 겪게 되고 그걸 가속도라 하더라. 힘은 세 가지 요소로 힘을 표현할 수 있는데, 크기, 방향, 작용점이야. 뭐에 별표 써져 있죠? 작용점. 제일 중요한 건 작용점이야. 작용점을 똑바로 찍을 줄 알아야 돼. 작용점이 뭘까? 힘이 작용한 지점을 작용점이라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작용점, 영희는 작용점이 찍혀 있어. 영희에게 작용점이 찍혀 있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죠. 이 화살표의 방향이 힘이 작용한 방향이고, 화살표를 찍은 점이 힘을 작용한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그렸다는 건, 오른쪽 위로 그렸다는 건 오른쪽 입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길게 그리면 어떤 거야? 힘이 셌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짧게 그리면 힘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0이가 오른쪽 위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지. 0이가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지. 0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0이가 힘을 받고 있는 거야. 0이가 힘을 주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0이가 오른쪽 윗방향에 이 정도 되는 힘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0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게 이 단원이야. 힘을 받은 애가 궁금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누가 유주를 밀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주가 밀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유주가 힘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힘을 받은 객체가 중요한 거다. 힘을 받은 객체에다 작용점을 찍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체를 민다 라고 했을 때 작용점은 어디다 찍어야 됩니까? 물체에다 작용점을 찍고 어느 쪽으로 미는지를 화살표로 표현하면 돼. 화살표를 길게 그릴수록 미는 힘의 세기가 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살살 민 게 이거라면 세게 민 건 뭐 이런 거지. 별거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작용점이다. 작용점을 찍었어. 자, 이제 힘을 표현해보자고. 오른쪽으로 작용한 이 정도 되는 힘을 F1이라고 하자. 오른쪽 위로 작용한 이 정도 되는 힘을 F2라고 하자 했을 때 이 두 힘이 같은 작용점을 가지고 있지? 두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이 두 힘은 합성이 가능하다. 작용점이 같은 힘들끼리는 뭘 할 수 있다? 합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3N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해.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해. 이 두 힘은 작용점이 같습니까? 같죠? 그럼 더해도 된다?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N의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힘의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해. 힘의 합력 또는 알짜 힘. 힘을 더한 값을 더해서 계산한 값을 힘의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해. 실제로 7N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마치 7N짜리 힘 하나가 작용한 것처럼 물체는 움직인다 이겁니다. 하나 더 해보자.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4야. 그럼 알짜 힘은 어디로 얼마야? 오른쪽으로 1N이 알짜 힘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힘의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거나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같으면 그냥 더하자. 다르면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거나 힘의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평행사변형법으로 해결하면 돼. 뭐로 하면 돼? 평행사변형법으로 해결하면 돼. 두 힘을 화살표로 표현했지? 이 화살표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대각선 있지, 대각선. 대각선 방향이 이 두 힘의 합력의 방향이에요. 두 힘을 합쳤을 때는 마치 이 대각선 방향의 힘이 작용한 거와 같은 효과다. 두 힘이 이렇게 엇갈려서 작용하게 되면 두 힘이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새로 생긴 알짜 힘의 방향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역시 새로 생긴 힘의 크기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한번 해보자고. 이쪽으로 3N이고 이쪽으로 4N이야. 이 힘,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볼게. 그려봤더니 어때? 직사각형이지? 그치?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야.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므로 이 길이는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대 4대 5 삼각비에 의해서 3대 4대 5로 5N의 알짜 힘이 생긴다. 어느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라고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야. 위로 3, 아래로 3 상쇄돼 안 돼. 서로 같으니까 상쇄돼 버려.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은 서로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남은 힘은 얼마야? 왼쪽이 오른쪽 5니까 합쳐서 얼마? 오른쪽으로 3N의 알짜 힘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힘의 합성이었습니다. 힘의 합성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힘들끼리만 더해야 돼? 작용점이 같은 힘들끼리만 합성이 가능하다는 게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알겠죠? 힘을 합성할 수 있으면 거꾸로 뭐도 할 수 있어? 분해도 할 수 있어. 자,
이쪽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있대. 그럼 이 힘을 F1과 F2로 분해해도 상관없는가? 상관없지. 왜? F1과 F2를 더해서 이 F가 만들어진다면 이 힘을 거꾸로 F1과 F2로도 분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캐리어를 끌고 갈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지 이쪽 방향으로 손잡이가 달려있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란 말이지. 이쪽 방향으로 힘 F로 당긴다면 이 힘은 뭐랑 뭐로 분해하면 좋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힘으로 분해하면 좋아. 이걸 운동방향 성분이라고 하고 이걸 운동방향 수직인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구분하냐면 사실 힘을 이쪽으로 주지만 이쪽으로 물체가 움직여요? 캐리어가 이렇게 들고 다니나? 우리가 이쪽으로 들고 다녀? 아니죠.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지. 그치? 그럼 사실 이 힘 중에서도 F의 운동방향 성분과 운동방향 수직인 성분으로 이 두 힘으로 쪼갰을 때 어떤 힘만 물체 운동에 관여를 하는 거야? 운동방향 성분만 사실 물체 운동에 관여하는 거지. 운동방향 수직인 성분은 뭐랑 사라지게? 중력이랑 계산해서 사라져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슨 성분만 남는다? 운동방향 성분만 남아서 이쪽으로 힘이 세면 셀수록 이쪽으로 힘도 세질 테니까 운동방향 성분이 세져서 점점 빨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합성할 수 있다면 거꾸로 이 힘을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힘을 꼭 이거와 이걸로 분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합쳐져서 이것만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지? 힘을 합성했을 때 이 힘을 나와야 되니까 이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작용해도 얘네 둘이 계산하면 이 힘만 남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분해해도 되고 또는 이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새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 힘 F를 만들 수 있으므로 F1, F2를 이렇게 분해해도 상관없더라. 그래서 분해 방법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운동방향과 나란한 힘, 운동방향과 평행한 힘은 빠르기만 변화시키고 운동방향과 수직인 힘은 운동방향만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가면 어때? 앞으로 뛰고 있는 애한테 앞으로 밀어주면 점점 빨라지겠죠. 앞으로 뛰고 있는 애를 뒤로 잡아당기면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방향과 나란한 힘, EF와 EF는 뭘 바꾸더라? 빠르기를 바꾸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서와. 우주 이때 듣는구나. 어서와. 이번 주에 내내 그렇게 한다 했나? 월, 화, 수까지? 월, 화, 수, 목까지. 목요일까지? 목요일 졸업이지? 그래, 오랜만이다. 이거 바로 교재야. 보고 하면 됩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못 들은 내용은 오늘 끝나고 바로 가서 들어. 알겠지? 자, 제일 처음에서 두세 장 넘기면 돼요. 거기다 거기. 그지? 운동방향과 나란한 힘은 빠르기를 바꿉니다. 알겠죠? 운동방향 수직인 힘은 운동 방향만 바꿔요. 봐봐. 지금 원운동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원운동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일까?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해? 구심력. 구심력이라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심력이 필요해. 안쪽으로 당겨줄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있지, 지구. 지구가 가운데 있고 지구 주변을 누가 돌아? 달이 돌고 있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달은 지구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죠. 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 만유인력이 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봐봐. 선생님이 이 충전기 본체를 원운동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여기다 꽂고 그럼 줄이 충전기 본체를 잡았죠?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원운동을 하는 거지. 맞아? 줄이 본체를 잡고 있지 않으면 원운동 할 수 있나? 줄이 본체를 당기고 있지 않으면 원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필요하더라. 알겠지?
원운동을 할 때 물체 운동 방향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항상 접선 방향이 그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접선 방향이 그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본체가 이 충격의 본체가 여기 있을 때 운동 방향은 이쪽이겠지. 힘의 방향은 어디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힘의 방향이죠. 그럼 힘은 여기고 운동은 이쪽이니까 둘은 서로 수직이다. 이 수직인 두 힘은 운동 방향이 수직인 이 힘은 물체의 속도를 바꿔 안 바꿔? 바꾸지 못해. 어서 오세요. 뭐만 바꿀 수 있어? 운동 방향만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이게 등속 원운동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은 뭐만 바꾸더라? 운동 방향만 바꾸더라. 빠르기를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운동 방향이 나란한 힘은 빠르기를 바꾸고요. 운동 방향이 수직인 힘은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작용한 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하고 있대. 그러면 이 힘은 사실 운동 방향 성분과 운동 방향 수직으로 다시 분해할 수 있지. 그치? 이게 가리는데. 자, 잘 봐. 운동 방향 오른쪽이야. 운동 방향의 비스듬한 힘은 사실 이 힘은 운동 방향 성분과 운동 방향 수직인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리할 수 있다고요. 다시. 그럼 운동 방향에 나란한 성분이 있고 운동 방향 수직인 성분이 있으니까 운동 방향 나란한 성분이 뭘 바꿔? 빠르기를 변화시킬 거고 운동 방향 수직인 성분이 뭘 바꿔?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이 비스듬한 힘들은 운동 방향도 바꾸고 뭐도 바꾸더라? 빠르기도 바꾸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대표적으로 포물선 운동할 때 봐봐. 포물선 운동하면 운동 방향 어디야? 항상 접선 방향이야. 접선 방향. 곡선 운동하면 항상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이에요. 알겠죠? 근데 중력 방향은 힘의 방향은 항상 아래 방향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는 수직이지만 이때 잠깐 수직이지만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어때? 비스듬하죠? 수직도 아니고 뭐 나란하지도 않고 애매하지? 이런 힘들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뀐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뉴턴 운동 법칙은 힘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은 기호로 F를 쓰고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며 힘의 표시를 할 때는 크기 방향 작용점 중에서 작용점을 잘 찍고 화살표를 그리면 되더라. 화살표를 길게 그릴수록 힘은 센 거고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작용점이라는 건 힘이 작용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영희한테 작용점을 찍었다는 건 영희가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희한테 누군가 힘을 주고 있다. 영희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3, 4를 더하면 7, 3과 4가 반대 방향이면 오른쪽으로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름 뭐지? 서륜이 학교 어디예요? 숭일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우주학부. 오케이. 아, 책 안 받았죠? 이게 방학 교재고 맨 앞에서부터 물리부터 매일매일 다른 거 알면 됩니다. 자, 뉴턴 제1법칙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뉴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모두 힘에 관한 법칙들인데 제1법칙은 뭐냐면 알짜 힘이 0일 때의 상황을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뭐가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란 뭐냐면 힘의 합력을 얘기하는 거야. 힘의 합력. 알짜 힘이 뭐라고? 힘의 합력. 힘을 계산한 결과를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오른쪽 3, 오른쪽 4가 있으면 오른쪽 7이 알짜 힘이 되는 거지. 오른쪽 4, 왼쪽 3이 있으면 오른쪽 1이 알짜 힘이 되는 거야. 알짜 힘. 기호로는 이 시그마 배웠어요? 시그마?
불연속적인 값들의 합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F라는 건 여기 있는 힘들을 다 더해봐라 이거야. 3 더하기 4를 해봐라. 3과 4를 계산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힘을 다 더한 결과를 R자임이라고 하자고. R자임. R자임이 0이라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마치 물체에 오른쪽 4, 왼쪽 4가 작용하면 물체는 힘이 작용해 안 해? 힘이 작용하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뭐라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그 성질을 관성이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관성의 법칙이라 하자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럼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애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펜은 지금 테이블 위에서 정지해 있죠. 얘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겠지? 이게 뉴턴 제1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지. 왜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우린 볼 수가 없거든요. 움직이는 애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가 없을까? 항상 공기저항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공기와의 마찰 또는 이 굴러가는 상황에서 책상과의 마찰이 작용해서 움직이던 애가 계속 움직일 수가 없어. 멈추게 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공기가 없는 데서 볼 수 있겠죠. 물체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볼 수 있겠지. 어디서? 우주에서 볼 수 있어. 우주에서 막 소행성이나 이런 위험한 물체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계속 그 방향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움직여요. 언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다른 질량이 큰 어떤 천체들이 걔를 끌어당기지 않는 한 그 우주 물체들은 계속 그 방향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런 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움직이던 애들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움직인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관성은 물체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데,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일수록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거운 애들일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하더라. 잘 변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게? 화물차죠. 화물차는 질량이 커 작아? 엄청나게 커. 무거워. 그래서 화물차 앞에서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화물차는 쉽게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화물차는 원래 속도가 100km/h, 시속 100이었어. 근데 여기서 0까지 줄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과 시간이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속도가 쉽게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관성이 크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화물차 앞에서 주행하는 이 쬐깐한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화물차는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버려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관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정지관성은 뭐냐면 정지해 있던 애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그게 정지관성이다. 운동관성은 뭐냐면 움직이던 애가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운동관성이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 테니까 너네가 한번 맞춰보세요. 걸어가다가 맨날 나오는 예시인데, 돌불이 있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건 정지관성입니까? 운동관성입니까? 운동관성이죠. 왜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를 보면 움직이고 있었어.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뭐가 탁 멈춰? 다리가 탁 멈춰. 그치? 그러면 상체는 계속 가려던, 이쪽으로 간다 치면 이쪽으로 가려던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근데 다리가 탁 멈췄어. 그럼 이제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러면 운동관성이야. 움직이려는 성질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 그치? 그럼 정지관성은 뭐가 있을까? 그냥 가르친
그 애제자 중에 한 명 금호고등학교에 전교 2등 하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시험에서. 무슨 문제였냐면 이불을 먼지 털려고 이불을 털었어. 이불을 널어놓고 이불을 때리면 이불이 들어갔다 나오죠. 이쪽 때린 부분이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있던 먼지들은 정지관성 때문에 이불은 이쪽으로 들어갔지만 이 먼지들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불의 먼지를 터는 원리야. 그럼 이건 정지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정지관성이지. 먼지에 정지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이불이 움직였지만 먼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려는데 떨어진다고. 이해했어요? 이런 건 정지관성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쏠려요? 앞으로 쏠리죠. 왜 앞으로 쏠릴까?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버스에 붙어있던 내 다리는 갑자기 정지하는 거야. 근데 내 몸은 앞으로 가려던 관성 때문에 이렇게 쏠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지. 움직이려던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 알겠지? 그러면 버스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급출발을 해버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몸은 뒤로 쏠리죠. 왜요? 급출발을 해버리면 따라가는 건 누구야? 내 다리야. 내 다리는 이쪽으로 따라가. 근데 내 몸은 어때? 그대로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에 뒤에 있게 된다. 어디로 쏠리는 거야? 뒤로 쏠리는 거죠. 뒤로.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무슨 관성이야? 정지관성이야. 구분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봐봐. 이 물체가 지금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뭔 상황이야? R점이 얼마인 거야? 0인 상황. R점이 0인 상황을 우린 힘의 평형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힘의 평형 상황이다. R점이 0이면 힘의 평형을 이뤄서 힘들이 서로 상쇄를 시켜서 0이 돼 있는 상태예요.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 R점이 얼마니까? 0이니까 오른쪽으로 100N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왼쪽으로도 뭐가 있어야 돼? 100N이 똑같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이 F는 얼마야? 왼쪽으로 100N이고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었어. 관성이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질량이 클수록 크더라. 알겠죠? 관성에는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있더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정지해 있던 애가 정지하려는 성질, 정지관성. 운동하던 애가 그대로 움직이려는 성질, 운동관성. 됐어요.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 제1법칙이 R점이 0인 상황을 다뤘다면 뉴턴 제2법칙은 R점이 0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을 다루는 거야. R점이 0이 아닐 때, R점이 있을 때 R점이면 뭘 바꾸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해했어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R점은 속도를 변화시켜요. 속도 변화를 만들지. R점은 가속도를 만들어요.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 하거든. 맞지? 그래서 R점은 뭘 만들 수 있다? 가속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R점은 뭘 만든다? 가속도를 만든다. 그러면 힘이 세면 셀수록 가속도도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선생님이 서륜이를 살살 미는 거랑 서륜이를 죽어라고 미는 거랑 뭐가 더 서륜이의 속도가 많이 변할까? 당연히 죽어라고 밀 때 서륜이가 넘어지겠죠.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힘이 셀수록 뭐가 크다? 속도 변화, 가속도가 크더라. 가속도랑 R자 힘은 비례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비례 표시 알아요? 물고기 표시 알아?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는 뭐에 반비례? 질량에 반비례. m분의 1, m은 매스, 질량이란 뜻이거든요. 물질의 양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 변화는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 변화인 가속도는 어때? 작더라 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는 작더라.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서른이를 밀 때와 훨씬 무거운 선생님을 밀 때 누가 더 속도 변화가 잘 일어나? 가벼운 서른이를 밀 때가 속도 변화 잘 일어나.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는 크다, 가속도는 크다 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책에는 없는데 이거 하나 더 써줍시다. 가속도라는 거의 원래 정의는, 속도 변화의 정의는, 가속도라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뭐라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 뭐라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 유주야, 가속도가 뭐라고? 그치. 우주야, 가속도가 뭐야? 그치.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T분의 델타 V라고 써주세요. 말한 김에 아까 여기까지 했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A는 어떻게 쓰면 돼?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질량을 분모에다 쓰고 힘에 비례하니까 힘을 분자에다 쓰면 돼요. A는 n분의 F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를 보기 좋게 분수꼴이 아닌 일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을 양변에 곱하면 F는 MA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건 들어봤잖아, F는 MA. 근데 원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A는 n분의 F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이러면 설명할 수 있겠죠? 힘이 셀수록 속도는 많이 변한다. 질량이 클수록 속도는 덜 변한다. A는 n분의 F. 설명할 수 있겠지, 너네가? 그래서 A는 n분의 F 이렇게 쓰는데, 가속도의 원래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시간당 속도 변화량. 1초에 속도가 얼마 정도 변하느냐가 가속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면 5m/s의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거든. 1초면 얼마가 변한다? 5m/s의 속도가 변할 때 이걸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라고 말해요. 설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책에는 없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보자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1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지는 게 가속도다 했을 때, 자, 이거 봐봐. 0초일 때라는 말이야. 0세컨드를 줄여서 0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0초, 0세컨드.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지? 이거 읽어보세요. 2m/s죠? 2m/s가 어느 정도의 속도예요? 1초에 2m 가는 걸 2m/s라 그래.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야? 별로 안 빠른 거예요. 보면 50m 달리기 해봤습니까? 학교에서 측정하죠? 서른이 몇 초 나왔죠? 기억 안 나요? 유주 몇 초 뛰어? 7초? 상당히 빠르네. 우주는? 안 했어? 보통 빠른 사람은 한 7초 뛰어요. 7초.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면 6초 얼마 뛰고. 근데 보통 남자애들 자기 좀 빠르다 하면 7초 초반 이렇게 뛰고, 여자애들이 별로 뛰기 싫어하면 진짜 잘 뛰면 8초, 7초, 8초 이러고, 보통이다 하면 한 10초 뛰고요. 좀 난 진짜 뛰기 싫다 하면 한 12초, 15초, 16초, 17초 계속 가는 거지. 그치? 그럼 50m를 10초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1초에 얼마씩 가는 거죠? 1초에 평균적으로 5m를 달리는 거지. 이게 5m/s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초에 2m 가는 건 사실 달리는 속도로 봤을 땐 의미 없을 정도로 느린 거죠. 그치? 50m 25초 안에 들어올 거 아니야? 엄청 느린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m/s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까? 처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는 얼마였다고? 오른쪽으로 2m/s.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2라고 하거든? 오른쪽 왼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 그래서 오른쪽 2m/s를 플러스 2라고 하면 돼. 플러스 2. 근데 4초일 때 보니까 4초가 됐을 때 속도가 얼마야? 플러스 10이 돼버렸지? 그럼 얼마나 빨라진 거야? 맞아요. 8m/s가 빨라진 거야. 플러스 8이 변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몇 초 만에? 4초 만에. 그럼 1초에 얼마씩 변한 거야? 맞아. 이만큼 빨라진 거지. 그걸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가속도가 2다. 2m/s 제곱이다. 1초에 2m/s씩 변하면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써줄까요? 여기 써져 있죠? 4초 만에 8m/s가 빨라지면 1초에 2m/s씩 변한 거다.
플러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내가 안 넣어놨어. 자, 이거 하나 더 해보자고. 처음 속도 얼마야? 0초일 때 속도 얼마게? 틀렸어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초일 때 왼쪽으로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한다고. 가속도가 얼마래? 플러스 2지.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잖아. 그럼 1초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0이 될 거고 2초 뒤에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3초 뒤에는 플러스 4가 될 거고 4초 뒤에는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물어보죠. 1초에 얼마씩 변한다고? 플러스 2씩. 10초면 얼마가 변해? 플러스 20이 변해. 그럼 원래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10초 뒤에는 플러스 20 변해서 플러스 18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속도의 의미입니다. 이해돼요? 0초일 때 속도 얼마지? 플러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 됐대. 얼마나 변한 거죠? 그렇지. 마이너스 20이 변한 거지. 근데 1초에 얼마씩 변한대? 마이너스 5씩 변한대. 몇 초 걸렸을까? 4초 걸렸다. 이해돼요? 이게 가속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가속도의 본래 의미야. 이게 정의라고, 정. 시간당 속도 변화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의미도 알았고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가속도의 의미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고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A는 n분의 F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해볼게. 2kg의 물체에 위쪽 20, 아래로 20 상쇄돼안돼. 상쇄돼 버리지. 왼쪽 20, 오른쪽 40 계산하면 얼마야? 오른쪽으로 20N. R자이면 오른쪽 20이고요. 질량은 2kg이래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n분의 F에 대입하면 오른쪽으로 10이라는 가속도가 나온다고.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오른쪽 20이 R자임이니까 A는 n분의 F에 F 대신에 플러스 20 대입하면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10 이런 값을 알게 된다고. 그럼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변하는 거야 이게? 10씩 오른쪽으로 빨라진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자. 2kg짜리가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4m/s 제곱이래요. 오른쪽 4래. 2kg이. R자이면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요? 얼마야, 서변? 8N.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물리에서는 속도, 가속도, 힘 이런 애들은 얼마였을까라는 질문에도 항상 어느 쪽으로 얼마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 벡터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좀 최대한 친절하게 어느 쪽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4지? 그래서 A는 n분의 F인데요. A가 4예요. 근데 M이 2예요. 그럼 F는 얼마였을까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8이다. 플러스 4였으면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질량은 플러스를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지? 왜? 질량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힘에는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가속도에는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가속도나 속도나 힘 이런 거는 꼭 오른쪽 왼쪽을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다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해볼까요? 자, 다시 뉴턴 제1법칙, 2법칙까지 공부했습니다.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불러. 알겠지?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 뭐냐면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도 동시에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벽을 오른쪽으로 100N으로 밀면 이걸 작용이라 본다면 벽은 나를 왼쪽으로 밀게 돼 있다. 선생님 벽을 한번 밀어볼게. 벽을 밀면 어때? 난 벽을 밀었는데 내가 밀렸죠?
내가 벽을 밀었는데 누가 날 밀은 걸까? 벽이 나를 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밀잖아? 책상도 밀리고 나도 밀린다고. 알겠어요? 알겠어? 누가 민 거지 나를? 내가 민 건가? 책상이 나를 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책상을 밀었더니 동시에 책상도 나를 밀더라. 이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항상 존재해요. 법칙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벽을 세게 밀면 벽도 나를 세게 민다. 내가 책상을 세게 밀면 책상도 나를 세게 밀어요. 보니까 내가 민 만큼 밀더라고. 그래서 A가 B를 FAB로 밀면 화살표의 길이가 이 정도죠. 이 정도. 그럼 B도 A를 얼마큼 밀어야 돼? FBA로 똑같이 밀어줘야 돼.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 화살표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어때야 돼?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그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점을 똑바로 찍을 줄 알아야겠죠? 이 B의 작용점을 찍었다. 누가 힘을 받았다? B가 힘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FAB, A가 B를 미는 힘라는 표현이랍니다. 알겠죠? FBA는 B가 A를 미는 힘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헷갈려 할 만한 게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힘의 평형에도 있고 작용점에도 있어. 작용 반작용에도 있어요. 하지만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하나야. 하나로 같고 작용 반작용의 경우 당연히 작용점이 몇 개야? 두 개지. A가 B를 할 때는 B의 작용점이고 B가 A를 할 때는 A의 작용점이니까 작용점이 두 개인 두 힘이다. 알겠습니까? 이 철수와 영희가 물체를 미는데 철수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죠. 영희가 물체를 왼쪽으로 밀지.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입니까?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그죠? 이 두 힘은 그냥 힘의 평형관계인 두 힘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철수가 물체를 할 때, 영희가 물체를 할 때 작용점은 어디에만 찍혀 있어? 물체에만 찍혀 있어서 작용점이 하나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고,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할 때는 A가 B를 밀 때 B의 작용점, B가 A를 밀 때는 A의 작용점에서 작용점이 두 개이다. 작용 반작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주어와 목적어만 바꿨으면 뭐야?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여기서는 주어는 서로 다른 애고요. 물체를이라는 공통된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구분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봐봐. 이번 새로 산 맥북 프로 370만원짜리예요. 미쳤죠? 맥북 프로 위에 아이패드 올려놨습니다. 책상 위에 맥북 프로 위에 아이패드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아이패드는 떨어뜨렸어. 아이패드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어디로? 아래로. 맞지? 이 중력은 누가 누굴 당기는 거야? 지구가 아이패드를 당기는 거야. 맞지? 지구가 아이패드를. 근데 이 아이패드는 이 노트북 위에 있을 때, 이 맥북 위에 있을 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맥북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야. 맞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패드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즉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데 지구가 맥북을 아이패드를 아래로 당기지만 맥북이 아이패드를 위로 떠받쳐주고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 이해했어? 그럼 지구가 아이패드를 당기고 있다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아이패드를니까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아이패드가 지구를 당기는 게 반작용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과 사실 작용 반작용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아이패드를 떠받치는 이 맥북은 맥북이 아이패드를 위로 민다. 이거지? 반작용은 뭘까? 아이패드가 맥북을 아래로 민다.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또 똑같은 논리로 아이패드가 맥북을 아래로 눌러. 아래로 힘이 작용해. 그럼 맥북엔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심지어 맥북에는 또 뭐가 더 있어? 맥북에 작용하는 중력도 있어. 지구가 맥북을 아래로 당겨. 아이패드도 맥북을 아래로 눌러. 그럼 아래로만 벌써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맥북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왜지? 뭐가 떠받치고 있어? 선생님 책상이 맥북을 떠받치고 있어.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엔 세 가지 힘이 평행인 거지. 아이패드가 맥북을 누르는 힘, 지구가 맥북을 당기는 힘, 둘 다 아래 방향이지만 이 책상이 맥북을 위로 떠받치는 힘이 윗방향 힘으로 세 힘이 힘의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돼요? 또 가네. 그러면 뭐가 작용 반작용이고 아닌지 한번 보자고. 자, A, B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서로를 밀고 있어. 그럼 A가 B를 밀 때 동시에 B도 A를 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작용 반작용. 자,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어. 그래서 지구가 달을 당기는 이 중력 때문에 달은 지구 주변을 원운동할 수 있다, 공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을 F라고 합시다. 이 F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을 원운동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지구가 달을이니까 반대로 바꿔서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겠죠. 이게 반작용으로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밀물과 썰물이라는 바다, 해수에 움직임이 생긴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조력이라고 하죠. 조력. 그죠? 조력.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그지? 그래서 조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자, 오른쪽을 보면 물체 A가 선생님 말한 맥북이, 그치?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물체 A에는 뭐가 작용해? 아래 방향으로 항상 중력이 작용해.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모든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항상. 알겠죠? 근데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려면 뭐의 평형? 힘의 평형. 그럼 윗방향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윗방향 힘이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이 힘이 윗방향 힘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력, 아래 방향 중력과 윗방향으로 책상의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뭐가 뭐를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로 수직항력. 자주 들어야 기억에 남으니까 적어놓읍시다. 수직항력. 떠받치는 힘을 뭐라 한다고? 어려운 말로 수직항력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지? 용어를 잘 알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체 A에서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중력과 수직항력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힘의 평형 관계이다 라고 하면 맞지? 근데 작용 반작용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작용 반작용이 아니지? 그지? 지구가 물체 A를 당기는 이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그럼? 그래, 지구가 A를 해 반대니까 A가 지구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지. 반대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1번,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1번 문제를 먼저 이렇게 지워도 되구나. 오늘은 4번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4번까지만. 우주 이렇게 실력이 남아있나 볼까? 응? (1번) 문제는 가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풀었어요 벌써? 1번 답이 뭐야? 15m/s. 좋아요. 1번 문제를 봐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한 물체에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6N이 작용하더라.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물체에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5초 후에 물체가 정지하더라. 5초 만에 정지하더라. 물체의 질량은 2kg이었다. 자, 가속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속도는 n분의 f.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 2kg인 물체에 6N이 작용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아마 3이었을 거야. 3 단위는 그냥 m/s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1초에 3씩 변할 거라고. 근데 3씩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 정지한 거죠. 1초에 3m/s씩 느려져. 그지? 근데 몇 초 만에 5초 동안 느려져. 맞지? 그럼 얼마만큼 느려져? 15m/s가 느려져. 그 결과 얼마가 돼? 속도가 0이 돼. 이해했어요? 15만큼 느려져서 0이 되려면 원래 속도가 얼마였어야 돼? V0가 15였어야 돼. 그래야 15만큼 느려져서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V0는 얼마다? 15m/s다 라고 써주면 답이 돼요.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자, 2번 봐봅시다. 2번.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뭐라 했지, 선생님이?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물체는 항상 뭘 받고 있다?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어. 중력. 뭘 받고 있다? 중력을 받고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중력이 하나 있어야 돼.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책인 것 같죠? 책. 그래서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여긴 안 써 있어. 너네 틀리라고 안 써놓은 거죠. 아래 방향으로 F 중력이 있다라고 체크해주고. 됐습니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억, F1과 F2의 작용점은 같다. 작용점이라는 건 목적어를 보면 되는데 F1과 F2는 목적어가 다릅니다. 책을.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풀 수 있겠죠?
책을만 이렇게 표시해보자고. F3과 F4는 작용 반작용이다. 작용 반작용이려면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어 있는지 보면 돼. 손이 책을, 책이 손을. 무조건 맞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니는 맞았어. 디귿 F2와 F3의 크기는 같다. 책이 정지해 있죠? 책이 정지해 있지. 정지해 있으면 뭐의 평형? 힘의 평형 상태이다. 다시 말해 R자 힘이 얼마여야 된다? 0인 상태이다. 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0인 상태이다. 그러면 책 입장에서 봐보자고. 책 입장에서 보면 책상이 책을 떠받쳐주는 힘, 이 수직항력 F2가 작용하죠. 위로 윗방향 F2가 작용하고, F3을 봤더니 손이 책을 누르는 힘 해서 아래 방향으로 F3이 작용해. 그래서 F2와 F3이 같다라고 해서 디귿이 맞을 것 같지만 모두 하나 있다고. 지구가 책을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지구의 중력 역시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의 평형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야. 뭐랑 뭐가? F2가 뭐랑 같아? F3 플러스 중력과 같아. 그래서 F2와 F3이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유주 맞췄죠? 네. 이야, 역시. 설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주 알겠어? 우주고 유주네. 많이 틀리겠지? 그치? 많이 속겠죠? 중력을 고려 안 할 테니까. 네, 우리는 잘 배워서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했어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했어요? 넘어갈까? 좋아요. 3번 봅시다. 3번 풀어봤어요? 아직? 풀어보세요. 풀었으면 4번도 풀어봐도 돼요. 4번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3번 다 했어요? 3번 봅시다. 3번. 그림은 수평면에 차례로 쌓여있는 물체 ABC가 정지해 있다는 것이다. 정지해 있으면 뭐의 평형? 정지해 있으면 뭐의 평형?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야. 힘의 평형.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애플펜슬 배터리가 없어요. 풀었어? 해볼까요? 자, 3번 풀고 바로 4번도 합시다. 3번 문제를 보면 차례대로 ABC가 쌓여서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해. 정지해 있으면 뭐라고요? 힘의 평형 상태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했던 그 예시랑 똑같지? 테이블 위에 맥북 위에 아이패드 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맨 위에서부터 살펴보자고. 일단 ABC는 무조건 뭘 받고 있어? 중력. 그거를 FC, FB, FA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버리자고. 그지? ABC가 받는 중력을 이렇게 써버리자고. 맨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FC가 작용하는데도 C는 밑으로 꺼지지 않죠. 왜? B가 C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자고. FBC. 이해했어요? 그러면 B가 C를 떠받치는 만큼 C가 B를 어쩌고 있다는 얘기야? 누르고 있다는 얘기지. 왜? 작용 반작용일 테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그 FBC는 B가 C를 떠받치는 힘은 뭐랑 똑같아? C에 작용하는 중력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C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윗 방향으로 FBC가 작용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B 입장에서 봐보면 지금 아래 방향으로 중력 FB와 아래 방향으로 C가 B를 누른 힘, 두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아래로 꺼지지가 않아.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A가 B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야. A가 B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을 FAB 이렇게 쓰겠죠? 맞습니까? 그럼 작용 반작용으로 뭐도 있어? FBA도 무조건 있어야 돼. A가 B를 떠받치면 B도 A를 누르고 있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 힘의 평형을 써보자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 FAB 하나 혼자서 누굴 책임지고 있어? FB와 FCB를 합친 거와 같겠죠. 왜? 아래 방향으로 FB와 FCB가 작용하고 윗방향으로는 FAB만 있다. 이 세 힘이 평형이라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힘이 아래 방향 두 힘의 합과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FCB랑 뭐랑 똑같아? FCB랑 뭐랑 똑같아? FCB랑 FBC랑 똑같지? 그리고 FBC랑 FC랑도 똑같잖아. 그럼 이걸 뭐라 쓸 수 있어? FB 더하기 FC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쓸까요? 색깔 맞춰서 똑같은 힘끼리 똑같은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FBC가 FC니까 FB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BC의 중력만큼 A가 B를 떠받쳐줘야 된다. 그럼 생각해보면 B가 C를 떠받치는 힘은 C의 중력만큼이었지. B는 자기 위에 있는 애만 떠받치면 됐단 말이야. 맞지? 근데 A는 FAB는 A가 B를 떠받칠 때는 누구와 누구의 중력을 더한 걸 들어줘야 돼. B와 C의 중력의 합만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햄버거 게임 해봤어요 혹시? 맨 밑에 깔리면 죽는 거예요.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의 무게를 다 견뎌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B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애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애와 그 위에 있는 애들까지 다 들어주게 돼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A도 한번 봐보자고. A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래 방향으로 중력 FA와 B가 A를 누르는 FBA 이 두 힘이 지금 아래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A는 정지해 있어. 누가 들어주는 거지? 맞아. 수평면이 들어주는 거지. 수평면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주는 거죠. 이 보라색을 F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해서 써봅시다.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만 A에 작용하는 윗방향 힘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래 방향 힘이야. 그래서 F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FA에다가 뭐만큼? FBA B가 A를 누르는 만큼이다. 해서 보면 FBA나 FA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FBA 대신에 FAB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FAB가 FB 더하기 FC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이렇게 쓰는 거지. 즉 수평면 입장에서는 ABC의 무게를 모두 견뎌야 된다 이겁니다. 모두 다 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맨 밑에 있는 수평면은 ABC를 다 들어야 되고 그 위에 A는 BC를 들어야 되고 그 위에 B는 C만 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기억. A가 B를 떠받치는 FAB는 C에 작용한 중력 FC와 같다. FAB는 FB 더하기 FC죠? 그러니까 FC와 같다? 틀렸지. FC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얼마만큼 더 크다? FB만큼 더 크다. A가 떠받치는 힘은 B와 C의 중력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니은 B가 A를 누르는 힘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B가 A를 A가 B를 작용반작용. 맞는 말이네.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작용반작용. 됐죠? 틀릴 거 없겠지. 디귿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F 수평면 A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다. FA보다 크다. F 수평면 A는 FA보다 FB 더하기 FC만큼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쁘게 잘 정리해주세요. 이거는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자유물체도라고 하거든요. 뭘 한다고?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힘 표시를 똑바로 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걸 화살표를 정확히 점 찍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야겠지. 직접 한 2번 연습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자, 둘이 사귀나 봐요. 손뼉을 맞대고 있네. 자, A와 B가 서로 손뼉 밀치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와서 속력 시간 그래프를 알려줬어. 속력 시간 그래프. 그러면 A가 B를 밀든 B가 A를 밀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가 B를 밀면 동시에 B도 어떻게 돼 있어? A를 밀게 돼 있다고.
예측하건대 무조건 가벼운 사람이 지죠. 그렇지 않아? 어차피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가벼운 애가 속도 변화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벼운 애가 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불리한 게임입니다. 봤더니 A, B의 속력 시간 그래프를 봤더니 이때는 속력이 변하고 이때는 속력이 변하지 않아.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는 R자임이 얼마일 때야? 0일 때고 속력이 변할 때는 R자임이 0이 아닐 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뼉을 밀 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미 다 밀고 손이 떨어졌을 때야.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을 때. 이해했어요? 그럼 D급부터 보면 T2일 때 R자임은 얼마다? 0이다. 맞는 말이지. T2일 때 R자임이 없으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는 거죠. 가속도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D급은 맞는 말. 기억보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그럴 수가 있나? A가 B를 미는 만큼 B도 A를 미는 거죠. 작용, 반작용. 누가 크고 작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됐지? 자, 니은은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여자애가 남자애보다 2배 무겁다. 그럴까요? 그럴까? 한번 봐봐야지, 근데. 봐봐야지. 보면, 가속도라는 게 뭐야?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속도는 뭐라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가속도는 뭐라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 그래프에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해했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기울기가 A가 B보다 2배 크지? 그럼 가속도가 A가 B보다 2배 크다는 얘기야. 속도 변화가 2배나 차이 난다고. 왜 그랬을까? 속도 변화를 만드는 힘이 2배 차이 날까요? 그건 아니죠. 힘은 똑같았죠.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속도가 분명 몇 대 몇이야? A 대 B가 2대 1이야. 근데 힘은 똑같아 버린대. 그럼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A가 B보다 2배 가볍구나. 질량 B가 1대 2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속도가 2배다. 힘이 2배거나 질량이 절반이거나. 알겠습니까? 알겠어? 가속도가 2배다. 힘이 2배 세게 작용했거나 아니면 질량이 2배나 가볍거나. 이해했어요? 그래서 A가 B의 2배다가 아니라 B가 A의 2배다 라고 해주면 맞겠죠. A 대 B가 1대 2여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중요한 건 물리는 개념을 알게 됐다면, 정의를 알게 됐다면 정의를 암기한 뒤에 문제풀이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훨씬 중요한 과목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수업을 2배속으로 꼭 복습하길 바랍니다.